전체주의 전쟁기계야. 전체주의란 단어를 여러 번 써요. 토탈테러니즘. 그러면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 1941년도 아직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제가 도발해서 전쟁하게 될 텐데 그런 상태가 되면 저 7천만 전쟁기계를 니들이 이길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를 불러줘.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을 무장시켜줘. 그런 얘기예요. 그 책이. 그 전쟁기계 7천만 전쟁기계예요. 교쿠사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쏘다가 이제 보급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기 총알 떨어지면 총 앞에다 착검 딱 한 다음에 텐노헤이까 반자이 텐노헤이까 반자이 하면서 이제 기관총 앞으로 돌격하죠. 그게 뭐냐면 천황폐하 만세. 그래서 저걸 텐노헤이카 반자이 차지가 돌격이거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된 역사서에선. 또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 미군이 10,000명인가 20,000명이 죽어요. 일본이 지금 오키나와 내놓으라고? 오케이, 10,000명 살려놓고서 얘기해, 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안 내놔, 미국. 절대로 안 내놔요. 원폭을 그래서 자초로 하는 거죠. 저거 일본 본토를 항복을 시켰는데 저거 100만 명 죽어야 돼.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니까 원폭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폭 맞고 나서 항복을 그럼 곱게 해야지. 너희 한번 뭐 먹어봐. 관동군, 야, 그 무기 싹 걷어갖고 소련 주고 나와. 그럼 소련 애들이 저거 중국 공산당 줄 거야. 그럼 중국 공산당 지금 다 망해갖고 연안에 찌그러져 있는데 우리 관동군 100만 명이 쓰던 탱크, 장갑차, 소총, 포탄 전부 다 주고 나면 쟤들이 그냥 한순간에 국민당군과 맞짱을 뜰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국민당 쪽에 이제 부패해 있어가지고 결국 중국 공산화 될 거야. 중국 공산화 되는 꼴 한번 너희들 미국 한번 당해봐요, 놈들아. 관동군 무기를 전부 소련한테 일방적으로 넘겨버리고 나오는 바람에 중국 살던 일본 교포들 우리 그냥 강간당하고 강도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고 그랬어요. 차근차근 이렇게 철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걸 안 했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무기 걷어서 소련군한테 던져주고 나와버렸어. 중국 공산화의 주범이 일제예요. 그 다음에 전후에는 뭐냐면 한반도 동아시아 질서를 난잡하게 만들려 자꾸 두길보길 하죠. 그 마음 한켠 구석에는 야, 중국이 커야지. 그 중국이 자꾸 도발을 해야지. 그래야 미국이 우리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군대를 양성하고 국가다운 국가로 나가도록 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마음 한구석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교포 북송도 일어난 거예요. 한국 뒤통수에다가 딱 치는 거예요. 등짝에 칼 지른 거고 미국 등짝에 칼 지른 사건입니다. 아까 무려 25년에 걸친 제일교포 북송은.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강탈과 수탈이 있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천만에 오히려 개발에 가까워요. 일제 때는 태평양 전쟁 시기는 개판이에요. 지들이 전쟁에 몰리니까. 석유도 못 구해오고 저것도 못 구해오고 그 특수강 만들 수 있는 합금 원료도 안 오고 모든 자원이 다 쫄아 들어가니까 막 수탈을 하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수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태평양 전쟁 6년 그 앞에 조금 더 하면 중일전쟁 이후 왜 중일전쟁 때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제재가 그러면 중일전쟁부터 시작하면 8년 근데 이게 수탈이 맞아. 그럼 그 전은 뭐였냐 이게 1930년대 중반까지는 1905년부터 했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중일전쟁까지가 32년이거든요. 32년 동안 2년 동안은 그럼 뭐였는데 개발이었다고요. 그리고 1.5등 신민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위대한 게, 야,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잘 살게 해준다고 하고, 뭐, 물질적으로 번영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싫거든. 우리가 선택한 길 아니거든.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에 의한 공화국의 길을 갈 거거든. 우리는 신토 모시고 안 살 거거든. 왜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냐? 이거예요. 정신의 반란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같은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그 길을 텄고 그 주위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요 모양이 된 거죠. 요 상태가 요런 상태로.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전번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련, 중국, 북한은 전부 일제의 제자입니다. 만약 일제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 현대 문명의 본질이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이라면 또한 동시에 만약 개인, 자유, 진실, 공화국과 같은 현대 문명의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단이든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쇼비니즘, 궁극주의 피바다든 계급투쟁 피바다든 마찬가지로 오케이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그런 피바다를 해야 되니까 신과 같은 존재를 떠받들어야죠. 그게 일제의 경우에는 신, 반신, 절반 신인 존재, 데미가드, 텐노가 되는 거고요. 그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모택동, 레닌, 스탈린이 되는 거고요. 그게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백두혈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가 그 굉장히 멋쟁이 스타일리스트거든요. 굉장히 고급진 지식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할복자살하기 전에 읊은 시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요. 텐노시오, 왜 인간임을 선언하셨나이까? 텐노의 인간선언이 1946년 1월 1일 메가더 사령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텐노 가문은 인간이며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의 발전과 뭐 안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우리 반신, 데미가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미시마 유키오가 왜 그 머리 멀쩡한 사람이 텐노가 밥 먹고 저기 아래로 싸고 잠자고 섹스하는 인간인지 몰라서 왜 인간임을 선언하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겠냐고. 미시마 유키오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인의 일본인다움은 텐노를 모시는 데 있다 이거야. 텐노를 반신적 존재로 모시는 데 있다 이거야. 당신이 인간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갔냐 이 소리예요 지금. 저게. 그 아이덴티티 속으로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다 끌어넣으려 그랬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공산혁명, 과거에 있었던 소련 체제, 그 다음에 그게 변형돼 갖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푸틴이 이끄는 쇼비니즘 석유가스 특권층 복합체, 쇼비니스트 오일 가스 올리가크 컴플렉스, 그래서 COGOC. 이건 전부 물질 만능주의예요. 뭐가 됐던 간에 닥치고 부국강병, 묻지마 물질.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이에요. 그럼 일제랑 같은 거네. 저런 종류의 물질주의의 대승리를 누가 먼저 했냐? 그러니까 소련이 먼저 했냐? 소련 공산혁명이 아니에요. 일제가 성공하기,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20여 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일제가 성공했습니다. 1895년 기점으로 하면 20년 전에.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54년 전에 일제가 물질의 승리,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의 승리를 이미 증명한 거예요. 저 사람들 눈에는. 일제가 저질러 놓은 그 흉악한 업보를 고스란히 소련 버전으로, 고스란히 러시아 버전으로, 고스란히 중국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러시아 공산혁명이고 그게 중국의 공산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무시무시한 짓 저지른 거예요. 그 사고 치는 걸 맨 앞장서서 저질렀다니까. 북한의 김일성 숭배 똑같잖아요. 텐노 가문 백두혈통, 반신인 텐노, 위대한 수령 김일성. 우리 굉장히 순결하고 정말로 정의로운 조선민족, 성스러운 그 쇼비니즘과 궁극주의 똑같잖아요. 안 믿어지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네오나치 그룹 중에 제일 센 국제 네오나치, 극우 네오나치 테러리스트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아톰바펜, 그러니까 핵전쟁 디비전, 핵전쟁 사단이라고 부르는 조직이에요. 아톰바펜 디비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저기 아톰바펜 디비지온은 저거는 이제 그 독일어고요. 영어로 할 때 저거 나치 월드 오더라고, 나치 세계 질서라고도 합니다. 자기들을. 정말 무시무시한
저는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공인된 조직이에요. 무시무시한 애들인데 얘들이 자기들 그 포스터에 한글을 자기들이 박았어요. We are with you, Korea. 이때 코리아는 저 깃발 보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깃발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한국. 그 이제 번역을 잘못해서 저 한국이라고 하지 말고 저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근데 번역할 줄은 몰라갖고 무식해갖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한국이라 그런 거예요. From the belly of the beast. 짐승의 위장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짐승입니다. 우린 짐승과 같이 우린 야수입니다. 그 소리거든. 근데 우린 야수입니다. 우린 야수와 같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이 소리인데 여감을 못 살려서 짐승의 위장에서라고 구글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쟤들이 한 거예요. 거기 그 아래 보면 The Atomwaffen Division이라고 써 있죠. 왜 서방의 저거 국제거든요. 시작된 거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 바하마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제가 뭐더라? 이름이 있어요. 까먹었어. 러셀인데 성이. 걔가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독일에도 저걸 갖고 있고, 러시아에도 갖고 있고, 국제조직에 러시아에도 이제 저 따라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서방 국제 극우 테러 조직인데, 백인들 중심으로. 화이트. 파시스트 조직인데, 거기가 저렇게 북한이 죽고 좋아서 못 살아. 얘들 왜 그러냐? 쟤들 관점 뭐냐면은, 전투적 민족주의, 쇼비니스트 민족주의, 그 다음에 군국주의. 입맛에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투적 쇼비니스트 민족주의랑 군국주의의 원형이 어디 있어? 일제예요. 일제. 그 일제와 같은 극우성을 가진 이 극우단체가 북한 좋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래요. 그 원형이 거기라니까, 일제가. 그래서 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줄 요약을 한다면 일단 현대 문명을 묻지마 부국강병 닥치고 물질이라는 명제로 정리해버렸다. 현대 문명의 정신적 가치 다 조롱하고 파괴해버렸다. 그게 첫 번째 죄.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영국 끼고서 앞에서 전쟁 벌이면은 좀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중강도 저강도 전쟁을 하는 척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전쟁만 하면은 총력전 붙어가지고 상대방을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청나라하고 러시아였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거기에서 겪은 수모 때문에 그 후로 급속하게 급진화 공산혁명의 길을 가게 돼요. 그게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 만주국을 1931년 만들면서 만주에서 급진 민족해방 통일전선이라는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급진운동 모델이 나와요. 그 네 번째 죄.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질서를 파괴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불을 붙였어요. 그 다섯 번째 죄. 그 다음에 진주만 공습을 한 거, 그게 여섯 번째 죄. 그 다음에 나치 패망 후에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 같이 죽어버리자 교구 사이 황제 폐하 텐도 헤이카를 부르면서 죽자. 텐도 헤이카 만자이. 이거를 함으로써 원폭을 자초했어요. 원폭의 피해자는 일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폭력을 보게 된 인류 전체라고. 원폭을 자초했다고. 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황급하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는데 관동군 무기를 몽창 의도적으로 소련한테 넘겨가지고 중국 공산화 물꼬를 터버렸어요. 완전히. 그 여덟 번째죠. 아홉 번째는 만약에 하나 더 꼽으면 한반도 동아시아 질서를 난잡하게 만들려 두길 보게 하고 이상한 짓 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려 25년에 걸쳐서 10만 명을 북송시킨 사건입니다. 제일동포를. 그 아홉 번째죠. 저는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수탈할 수 있어. 오케이? 그건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이게. 태평양 전쟁 이전에는 어땠냐? 개발에 가까워요, 모델이. 일제시대 때는 저는 평을 하고 싶지가 않아. 특히 그걸 왼쪽 애들, 반일 죽창파리처럼 그때 뭐 수탈과 강도를 안 묻혔습니까? 애들이 푸는 시험 문제, 당신이 일제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뭐 했어요? 아, 일제 때 면장했는데. 친일파 집안이었구만, 우리는. 자기 집안 뿌리를 부정하게 돼. 그럴 필요가 없거든. 만약에 자기 할아버지가 1912년생이야. 1915년생이야. 그 사람은 눈 뜨고 났을 때부터 일본 세상이에요. 그 혼자서 열심히 해서 1930년대 중반에 면석이 됐어. 후반에. 거기에 어떻게 책임을 묻냐고. 특별한 전쟁 범죄 한 거 없는데. 특별한 반인류 범죄를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를 얘기할 땐 완전히 매국을 했거나, 그러니까 1905년, 1910년 그 도장 찍을 때 작동을 했거나, 아니면 반인류 범죄를 했었어야 돼요. 고문을 했거나, 반인류적 범죄.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묻겠다 이거야. 그거 말고 인류한테 지은 죄만 따져봐라 이거야. 9개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한국인이 인류가 한국인으로만 돼 있냐 이거죠. 왜 거기한테 지은 치명적인 죄는 안 따지고 그 한반도란 조그만 데 있었던 거 그거 이렇게 따지고 그것만 하고 있냐 이거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냐 이거야. 그 좌파 죽창 반일하는 그 자들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586이야말로 일제의 계보, 미국과 잘 통했다. 일제의 계보고요. 미국과 잘 통해요, 이게. 문재인 586이 뭐 부정해요? 보세요. 현대 문명의 본질이 정신이고 개인이고 자유고 공화국이다. 이거 부정하잖아. 이런 거에 대한 존중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제가 그런 거 존중 안 했죠. 일제랑 똑같네. 문재인 586이 뭘 섬기냐고. 중국을 자꾸 칭찬해. 왜 그래? 아, 중국이 미국을 능가해요. 이제 뭐 이 미국의 시대는 갔어요. 닥치고 물질 묻지마 민족이에요. 물질주의야. 일제랑 똑같은 발상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운동권 당신들 말이야. 문재인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일제의 시다발이야. 그 정신세계가. 조국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주장하는 현대 문명의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를 당신이 얘기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죽창 반일이야말로 일제의 거울 이미지예요. 일제의 거울 이미지라고 저게. 아까 보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극우 테러리스트 애들이, 극우 테러리스트 지하 조직이 극우가 북한을 손을 잡잖아.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겉으로 반일을 막 주장하는 애들이 실제로는 정신, 마인드 세계가 멘탈이 일제의 거울 이미지죠. 거기다 문재인이 꿈꾸는 지도자상을 한번 보자고. 문재인 호치민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그 베트남 적화 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민족 해방 피바다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끌린다는 거 아니야. 중국, 북한 성격이 이제 기본 마인드셋이 되는 거죠, 저기서. 그 다음에 저쪽 왼쪽 애들 차베스 찬양가 불렀던 애들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왼쪽 애들 차베스 찬양 한두 번 했나? 독재와 부패죠. 공수처, 검수완박, 사법장악, 대장동.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메르켈도 있어요. 메르켈은 뭐냐? 독일을 러시아 오일가스의 노예로 만든 장본인 아니야. 20년에 걸쳐서. 문재인이 하려고 했던 게 러시아와 북한에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사할린 거를 북한 통해서 들여옴으로써 원천 오리진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숨 묶은 줄을, 우리 교수형 집행줄을 손에 쥐어주고 오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북한에 또 한 줄 매서 쥐어주려고 그런 국가 반역을 추진한 자 아니에요. 매국을 추진한 자잖아. 그러면 호치민, 차베스, 메르켈의 공통점은 뭐냐? 상관없다. 이거 물질 좋으면 끝난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과 잘 통했다고요. 지난 30년 동안. 왜 그러냐면 미국도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뭔가 병적인 게 있어요. American culture is sick. 누가 말했냐? 1995년에 피터 드라카가 말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미국 문화 뭔가 병적인 게 있다. 그 병적인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미국 정치를 보면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트럼프가 이 판 문질르기 전에 트럼프가 판을 깨기 시작했거든요. 고립주의거나 글로벌리스트 우파, 즉 공화당 네오콘이거나 민주 진보, 이건 글로벌리스트 좌파입니다. 아니면은 악마 내러티브, 기후종말론, 무한해체, 무한젠더. 이거 다 병적이죠. 이런 식의 담론과 리더십이 미국을 냉전 후에 30년을 풍미한 거예요. 1990년부터 2015, 16년까지. 트럼프가 이 판 구역질 난다라고 깨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못 깼죠. 이거 뭐 아버지 부시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아무튼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이 세 명 24년이 이거예요. 추잡한 물질주의라고 이거. 이 시기에 미국의 세계 질서 보세요. 미국이 추진한 중국 사랑, 이란 사랑. 이란에 얼마나 돈 퍼줬어 오바마가. 수백억 달러 퍼줬잖아요. 이란에 묶여있던 자산 다 풀어주고 현금으로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이란이 이라크 집어먹게 해주고 이라크에서 절반쯤 맛이 갔죠. 중국 사랑, 이란 사랑. 러시아에 대해서는 애증이에요. 뭔가 적이 필요하니까 미국 쪽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았지만 프랑스, 독일은 러시아랑 쎄쎄쎄했죠. 유럽은. 그러니까 미국과 서유럽을 동시에 보면 애증이죠. 앰비벌런스죠. 사랑과 증오가 같이 섞여 있죠. 이게 트럼프 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의 토탈 저거를 잘 못 내놓고 다 깼죠. 일단 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본인도 깨져나갔고 바이든 첫 해 혼란기를 거쳐서 지금 우크라 전쟁이 불거져 나온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한 쌍의 바퀴벌레로 묶어서 저거 손봐야 된다. 저거 제압하고 주저앉혀야 된다. 저 사실상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땠냐 이거예요. 트럼프 전까지. 문재인 586과 미국 잘 통하는 사이입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야, 그 서해에서 말이야. 그 중국이나 북한하고 이렇게 날 세우지 마. 서해는 좀 널널하게 봐두라니까. 그러니까 MB 때 서해를 아무 조치를 못 취하잖아. 기껏해야 해병대 위주로 해서 서해 방위사령부. 아니 바다를 어떻게 육지에 있는 해병이 막으려 해병이 방위하는 부대인가? 대한민국 공격부대 육군의 제7기동사단하고 해병하고 두 개예요. 두 개는 부대의 성격 자체가 공격부대여야 돼. 그 총 들고 참호서 왔다 갔다 해. 그게 해병이야? 그럼 MB만 욕하면 많아? MB 때 국방장관 김태형만 욕하면 많아? 그거 결정한? 아니죠.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느껴지냐면 2010년에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제대로 다룰게요. 천안함 터지고 나서 박선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외교안보통일 비서관입니다. 전남 나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출신의 운동권으로서 85년도 미 문화원 점거 사건 때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박선원이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통일 비서관인데 그러면 꽤 높은 자리를 한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80년대 중반 학번이거든요. 82학번쯤 될 거예요. 81이나. 그럼 82학번이면은 생년으로 치면 61년, 62년생쯤 될 텐데 62년생이 2006년, 2005년이면은 말하자면은 44세 비서관이에요. 외교안보통일 비서관이에요. 특별한 저것도 없이. 일단 레이블이 그렇게 좋아.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좌초와 천안함 터지자마자 이게 좌초거나 아니면 그냥 기뢰에 부닥쳐서 터진 거지 이게 얼에 의해서 터진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주장을 하는데 2010년에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하게 주장했어요. 사건 직후에. 미국의 그 차관보 중에 크라울린가 뭔가 하는 사람이 이제 기자들이 이 천안함 그때 이제 오바마 때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크라울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선체가 침몰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개싸가지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뢰에 의해서 침몰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 외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바마 때 차관보란 자가. 더 황당한 건 그걸 박선원이가 오역을 해서 옮겼어요. 오역을 해서 하면서 미국도 어뢰에 의해서 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오역을 해서 말을 퍼뜨렸다고. 자,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비서관을 했던 자가 그 정도 말을 하니까 이제 MB 정부에서 화가 나가지고 군이랑 이거를 고소를 했다고. 그런데 공안 일부 검사장, 그때 이 누구예요? 공안 일부 부장검사가 이걸 불기소 처분을 해요. 자, 그러면 공안 일부 부장검사 이 검사라는 사람이 그럼 북한 간첩이냐 이거야? 중국 간첩이냐 이거야? 아니죠. 뭔가 다른 흐름이 있는 거지. 무슨 흐름이겠어요? 미국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기서 서해를 두고서 북한하고 강화되고 대결이. 그 과정에서 중국과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결이. 이걸 안 좋아하는 거야. 야, 덮재니까 마! 그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그 크라울리라는 사람의 차관보란 자의 그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그 시그널이라고요. 그걸 읽고 박선원이 그걸 부풀려서 얘기한 거고. 2017년에도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박선원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무려 기조실장이고 나중에 제1차장까지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얘들 잘 통했다니까요. 미국의 그 흐름하고 미국의 클부오들하고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하고 얘들 잘 통했어요. 특히 오바마랑. 잘 통한 애들이에요. 그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천안함 덮었을 때는 2010년이니까 오바마 때죠. 오바마 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미국이 완전히 이상했다니까. 그게 트럼프 때 금이 팍 갔고 요번에 그 다음에 트럼프 지나고 나서 바이든이 1년 동안 해롱해롱 거렸었는데 요번에 이제 푸틴이 해낸 거예요. 푸틴이 일을 저지르면서 이게 금관계 와장창 깨진 거예요. 제가 그걸 푸틴이 해냈다라고 했더니 제가 무슨 러시아 찬양하는 줄 알고 러시아 친러쪽 관점을 가진 사람은 역시 백모다라고 박수치고 또 좀 건강한 관점 가진 사람은 갑자기 걱정돼가지고 백모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양쪽에서 오해받아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 얘기예요. 미국의 이런 병적인 측면을 안다면 그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그걸 금을 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금을 와장창 3통을 깬 인간이 푸틴인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기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서해가 주전장이고 중국이 주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찬스를 맞은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오바마 그 앞에 아들 부시 그 앞에 클린턴 이런 쪽은 분단 구조의 유지예요. 그 70년 동안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골아프다 이거지. 분단 구조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유통일이죠. 체제통일이 돼서 남북이 사실상 하나가 되는 건데 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북한에 이제 자유조선, 자유 노스코리아가 들어오고 여기가 자유 사우스코리아.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국가연합,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버퍼를 안 두고 매개 변수를 안 두고 직접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접경을 하게 돼서 저기 문제 생기게 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런 게 있어갖고 저 골아프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특히 북한이 별도의 국가가 될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국경에서 뭔 일이 발생을 해도 직접적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관한 일이 아니잖아요. 국경 충돌이 있어도. 또 저희가 그래야 국경 충돌 해가면서 백두산 꼭대기 지켜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북한은 당분간 체제 통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제 통일인데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속적 발전 계속하고 출산율 회복하고 정신 담론 문화를 강화를 하면 일본은 이미 한국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일파리 좀 이제 다들 그만했으면 좋겠어. 좀 반일 같은 얘기. 일본을 잘 파트너를 삼아서 일본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지켜내는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서해에 몰빵을 해요. 일본이 남중국, 동중국을 못 지켜내면 우리가 서해에 몰빵을 못 하죠. 서해 하나만 해도 지금 우리가 숨이 갈딱갈딱 차는데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면 일본과 미국과 호주와 영국이 힘을 합쳐서 대만은 또 딱 진지를 구축해서 저 왼쪽 그림에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빨갛게 금거놓은 그 안에 그게 동중국해거든요. 거기가 동중국해랑 오른쪽 그림에 저 분홍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뻗은 거 남중국해를 저기서 막아줘야 돼요. 저기서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서해에 몰빵을 한다고요. 이 작업이 바로 일본인이 처음으로 인류에게 제대로 기여하는 프로젝트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일본이 현대 문명의 위기를 굉장히 급박하게 만들고 굉장히 악화시키는 일을 무려 9가지나 했잖아요. 이때까지. 아무리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8가지는 확실히 했거든. 8+1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정확하게 막아내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 일본이 인류에게 제대로 기여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돼요. 한국은 자랑스럽게 여겨도 됩니다. 우리는 여러 번 기여했어요. 우리는 6.25 남침을 막아냄으로써 공산권의 군사 침략에 의한 공산혁명 수출 모델을 꺾어버렸고요. 넘버원. 우리는 한강의 이적을 통해서 수출 경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후진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델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서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는 후진국도 민주화를 하고 선진국 갈 수 있다라는 걸 사례를 보여줬고요. 최소한 3개 기여했다고요. 3개. 우린 이미 세계사적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합쳐가지고 지금 공산권의 붕괴, 개혁개방. 그 다음에 개혁개방된 공산권이 부패한 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 민주공화국을 이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이걸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번에 재건하면 한국 모델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국 모델이라는 건 한국과 같은 걸 모범적 사례를 우크라이나가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000조짜리 프로젝트라 그러더라고요. 1000조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1000억 달러니까 1000억 달러? 그렇죠. 970, 한 1000억이 아니라 1조 달러. 미국 돈은 1조 달러니까 우리가 1200조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투자가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해결되고 나면. 뭐 그렇게 되니까 아마 좋은 일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으로 인류한테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 옆에서 잘해봐 이렇게 가야지. 죽창반이라고 저 일본 놈들 뭐 그다음에 우리 자주국방은 일본을 겨냥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본이랑은 말로 끝내야죠. 말로 끝내야죠. 같이 세계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이인데 무슨 군사력만 있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잖게 일본으로 하여금 제7광구에서 손 떼게 하고 독도에서 손 떼게 하고 우리 2개 엮여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